뭐 상담하면서, 참 이런 케이스는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요. 네. 다세대 다가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세대 그 빌라, 다세대 빌라인데, 예를 들면 이게 그 관악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네. 의뢰인이 이제 601호를 계약을 했는데, 그게 21년도에 계약을 했다더라고요. 네. 근데 뭐 문제 없이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하고 살다가, 네. 최근에 이제 경매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601호가, 그게, 여러 집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러니까 무단, 변경. 예, 용도 변경. 예. 이런, 그걸 해가지고, 601호 안에, 본인뿐 아니라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600으로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로 원룸식으로 쪼개서 네. 임대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들어가서, 601호, 평면도 건축물 대장에 601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여러 명이 권리 신고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모르고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의뢰인이 몰랐다고 그러네요. 근데 중개사 이제 통해서 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제 중개사 통해서 했는데, 네. 이제 중개 물건 확인 설명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네. 표시를. 네. 그래서 이게 뭐 위반 건축물에 표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곳에 그게 이제 쪼개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위반 건축물이라고. 뭐 옥상에 판넬 설치 뭐 이런 걸로 생각했다. 예.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경매 통해서 이제 601호라는 호실이 쪼개져 가지고 여러 세입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건축물 대장을 또 확인해 보니까 네. 이미 이렇게 이제 2017년도, 우리는 이제 202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4년 전에 벌써 위반 건축물 표시가 돼 있고, 네. 5층에서 7층까지 네. 이렇게 무단 대수선, 세대수 증가, 있었네. 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잘못 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설명을 잘 못 해줬거나,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의뢰인이 좀 간과한, 못 받겠죠. 이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건축물 현황도를 떼보니까 요렇게 지금 생긴 그게 601호인데, 그죠? 601호인데 여기에 부분을 뜯어가지고 이제 벽 치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만들고. 예. 몇 개로 쓰겠습니까? 정확하진 않답니다. 지금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3개 아니면 4개인데. 와, 대단하네. 예. 집 하나를 그냥 쪼개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뢰인의 질문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매 들어가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권리보장을 받느냐. 요게 이제 의뢰인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볼게요. 네. 전입세대 열람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 명들 지금 4명이지 않습니까? 4명 나와 있네요. 의뢰인 포함해서 4명이 여기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부상에는 지금 깨끗해서 이게 선순위 저당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의뢰인은 깨끗한 집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경매 들어가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등기부는 깨끗하고 있어요. 저당 같은 게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다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이게 감정가가 2억 6천 정도가 나왔는데 의뢰인이 보증금이 2억 2천입니다. 의뢰인 혼자만. 네. 진짜요? 네. 이 전체가 2억 6천인데 네. 이 한 사람만 2억 2억 2천. 2천. 네.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세입자들 포함하면 한
4억, 5억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누가 손해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게 그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세입자가 다 배당 요구를 다 하게 되면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낙찰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써내고 끝나는 거죠. 그 세입자 승계하지 않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는 특히 이제 이게 조금 그 좀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세입자일수록 그 배당 요구를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본인이 배당 요구하게 되면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냥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물건 자체는 경매가 좀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 세입자들이 이제 일부 순위가 좀 앞선 세입자들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고 뒤에 있는 세입자들은 아마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그런 사태에 놓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걸 떠안아야 되는 낙찰자 이런 사람이 안 생김으로써 그 보증 금액이 크게 되면 그런 근데 상황이 놓이게 돼요. 이런 경우를 저도 몇 번 봤는데 여기 깜짝 놀래서 이런 걸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다 배당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예. 그렇게 그 어떻게 돼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합리적으로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뒷사람들 안 해야죠. 예, 배당 요구.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딱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던데, 그걸 4명 중에서 순서가 야, 그럼 이 사람도 애매한데요? 애매하죠. 배당 요구. 예. 그 처음에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도 좀 곤란한 것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안 함으로써 경매가 진행이 안 되면은 당분간 안 나가도 되긴 한데 아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집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 집주인 상대로 뭐 형사 고소를 좀 하든지 또 그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해줬다. 이게 이런 집에 사실은 여러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태가 놓이게 돼,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로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큰 화자죠. 의뢰인이 지금 녹음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녹음 상태를 보면 녹음에는 다세대니까 별 문제 없어요. 들어가셔도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큰 이거 잘못이죠. 그렇죠. 이 집 뭐 시세가 빤한데 그 집에 여러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세입자들 보증금을 누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속인 거죠. 기망한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경매가 한참 진행 중이고 세입자들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그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 오래 좀 걸리겠네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일단 의뢰인 입장에서도 이게 그 6층에 이제 무단 뭐 변경, 무단 수선, 대수선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번 궁금해서라도 뭔가를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왜 노란 게 분명히 위반 건축물이 딱 떠 있는데 그걸 왜 확인 안 했을까? 나는. 그러니까요. 공인중개사도 이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게 그 위반 건축물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뭐 그 층에 몇 개가 있고 어떻게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보고 사실 이게 이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6층에 호실이 2개랍니다. 601호, 602호 이 2개인데 양쪽에 예, 근데 이제 이 601호도 쪼개지고 602호도 쪼개져 가지고 한 거의 한 8개, 9개 호실로 쪼개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뢰인도 이게 좀 딱 현장 가보면은 이게 뭐 6층에 원래 법적으로는 2개 호실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뭐 8개씩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라는 부분을 좀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문을 못 받고 그냥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 이제 공인중개사도 네. 공인중개사도 이게 이런 물건을 계약하면서 공인중개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층에 601호, 602호밖에 없는데 가보면 19호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 호실의 세입자들이 나중에 경매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본인들은 의식을 한 것이 호실은 601호가 만약에 601호부터 뭐 605호, 607호, 608호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돼 있다면 607호, 608호는 건축물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입자들이 전입 신고를 할 때 601호로 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현관문 호실은 607호, 뭐 7호 이렇게 돼 있는데 601호로 한 걸 보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위반 건축물이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지금 들어오고 공인중개사도 아마 코치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이건 601호로 전입 신고해야지 세입자로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뭐가 거죠. 안전한지. 그러니까요. 이게 한 호실에 지금 4명의 세입자가 이렇게 거의 한 4, 5억대 되는 보증금을 주고 들어왔다면 이게 세입자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너무 조금 무모한 거예요. 하는 행동 자체가. 와, 다 과감하시네, 다. 그냥. 그 중개대상으로 하겠으면 그냥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반 건축 표시, 체크.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우리 부동산 거래 문화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좀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좀 이제 소송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또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